안녕하세요.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. 어제 저희 영상 올렸던 것 중에, 어제 영상 내용 중에, 제가 섹터의 종목별로 제가 별표를 달아드린 게 있어요. 뭐, 니켈 같은 경우에 몇 개, 뭐, SM 같은 경우에 몇 개, 해저 터널 관련주 같은 경우에 몇 개, 뭐, 이런 식으로 제가 별표를 달아드린 적이 있는데, 요거 관련해서, 아니, 그 별표의 기준이 뭐냐. 뭐 오늘 뭐 어떤 테마가 돌겠다라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 별표의 기준이 뭐냐, 그 별표의 기준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이 테마는 조금 세 보인다, 이 테마는 좀 약해 보인다, 이런 거를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일단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보는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로 테마의 강도예요. 예를 들어서 어떤 뉴스에서 어떤 특정 테마, 뭐 어떤 특정 뭐 쇼티지 혹은 특정 사업 분야의 매출액 이런 걸 가지고 테마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니켈이 부족하다, 혹은 뭐 시장에 돈이 없다, 이런 거 가지고 시장에 뭐 어떤 반도체나 이런 게 없다, 이런 거 가지고 뉴스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봅시다. 이런 거는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이 테마가 얼마짜린지 이런 게 정해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테마의 강도가 굉장히 쉽게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얼마까지 가겠는데? 이거 얼마까지 가겠는데? 이런 판단이 되게 쉬워진다는 거죠. 그래서 테마의 강도라는 거는 그런 측면이에요.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관점, 그리고 얘네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지, 뭐 예를 들어서 포르쉐 같은 경우에 지금 촬영 일자가 지금 27일 새벽인데 아마도 오늘 오전에 뭐 오후일 수도 있고요. 내일 상장 이런 뉴스가 뜰 거고요. 그리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내일도 핫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요 상장 관련된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 상장된다, 그러니까 상장 일정을 중요시하고요. 거기에다가 상장 이후에 얼마나 뜨거운지나 이런 것까지도 저는 살펴보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은 이제 그 테마 안에 종목 수를 봅니다. 직접적으로 연관된 종목 수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매매를 좀 제대로 했던 YTN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. 이거는 공기업의 민영화,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민영화 쪽이죠. 그래서 이거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YTN이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최대 주주로 올랐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한국경제, 그리고 또 관련된 같은 테마로 엮일 수 있는 IMBC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일단 요거 관련된, 직접적으로 관련된 애들만 3개였고요. 상한가, 꽤 큰 상승률 이렇게 보였어요. 그러면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센 애들이라는 거예요. 왜? 이 상한가를 못 보더라도 얘 자체가 되게 매력적인 재료고, 얘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, 얘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네. 그러면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만 3개.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올라가면은 얘가 따라 올라가요. 한국경제가 따라 올라가고요. 그리고 한국경제까지 따라 올라가면 그 다음으로 IMBC가 따라 올라간다는 거죠.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테마 안에 특정 종목 하나만 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KT 서브마린 이런 애들만 있다. 물론 뭐 여기에다가 뭐 특수건설 이런 거 붙일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 해저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좀 얘 위주일 거예요.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은 얘가 따라는 가요. 근데 얘가 올라간다 그래서 얘가 따라가지 않아요. 그래서 요런 부분 때문에 저는 직접적으로 연결된 테마 내의 종목수를 좀 보는 편입니다. 테마 내의 종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냐? 그것도 아니에요. 적당한 건 3개, 4개 정도. 많으면 3개, 4개, 그리고 적으면 한 2개. 1개는 안 좋고요. 2-3개, 뭐 2-4개 뭐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저는 3개짜리가 진짜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얘네들 위주로 저는 좀 보는 편이에요. 그리고 그 테마가 멀티 테마인 경우 좀 조심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멀티 테마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. 무슨 뜻이냐면 제가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근데 이 A라는 종목이 특정 테마 스몰 A, 스몰 B, 스몰 C에 다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하나고요. 이 친구가 재밌는 게 태조 이방원에 다 투자하고 있죠. 그러니까
태양광 아시죠? 큐셀, 조선, 대조 인수했죠. 2차전지 하고 있어요. 하나와 화학회사라서. 그리고 방산 아시잖아요. 에어로스페이스. 원전 한화건설이 신고리 지었죠. 그래서 뭐 물론 얘가 테마주는 아니에요. 얘 그냥 한 가지 예시로 가져온 거예요. 그래서 얘네들에 다 엮여 있는데 이러면 얘 엮여서도 올라갈 수 있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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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엮여서도 올라갈 수 있어요. 근데 특정 사업 하나만 무너져도 이 회사 전체가 휘청휘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 회사의 주가 자체가. 그러면 이런 멀티테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점은요, 꽤 강한 장점인데 불구하고요, 이 단점이라는 건요, 우리가 얘를 계속 지켜만 보고 있어도 상쇄가 돼요. 그러면 이 단점을 멀티테마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만 보고, 이 단점은 우리가 얘는 지켜만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얘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, 이 테마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만으로도 이 테마가 별표가 몇 개짜리인지, 이 테마가 얼마나 오래 갈지,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좀 이런 것들 위주로 저는 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. 그러면 너가 그 별표를 치는 기준 세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뜯어줘라 라고 하신다면 디테일하게 뜯어드릴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이게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완전히 뭐 세부적인 디테일은 제가 풀어드릴 수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자, 일단 아주 예시로 딱 좋은 게 이런 것 같아요. 뭐냐면 기존 걸 가지고 예시를 드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니켈이랑 그리고 SM 그리고 해저 터널을 얘기를 했어요. 해저 케이블. 자, 얘가 제일 별표가 낮았죠. 자, 왜 그랬냐? 일단 테마 강도 약하고요. 단발성에 약합니다. 그리고 종목 하나고요. 거기다가 얘는 멀티 테마가 아니에요. 자, SM은요. 이수만 라이크 기획 관련해가지고 일단 멀티 테마예요. 뭐냐면 매각 관련에다가, 그리고 지금 멀티 테마로 엮일 수 있는 게 NFT 쪽으로도 엮일 수 있고요.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그 실적 개선, 이렇게 세 가지 이슈가 있고요. 그리고 관련주가 3개예요. 뭐 많게는 4개까지 볼 수 있죠. SM까지 해가지고. 근데 테마주성으로 봤을 때 SM 라이프 디자인, 그리고 SM CNC, 그리고 갤럭시 SM, 그러니까 이렇게 3개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얘랑 얘는 둘 다 장기적인 거고요. 거기다가 단발성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뉴스가 가능합니다. 자, 니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? 멀티테마 아니에요. 하지만 얘가 금액이 엄청나게 큰 상태에다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쇼티지 이슈가 있고요. 거기다 지속적 뉴스가 가능한 상태예요. 그리고 얘는 기존의 요소수라는,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니켈 예전에 5만 불 찍었을 때 있죠. 자기 스스로도 엄청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, 꽤 장기적인 이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테마였어요. 거기다가 관련주 일단 기본적으로 2개, 티플렉스, 황금 ST, 거기다가 엮으려면 엮을 수 있는 애들 3개 정도 더 있으니까, 그러면 얘네 일단 기본적으로 강한 거 2개가 더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얘네 중에 하나라도 이쪽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얘가 당연히 별표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. 그럼 얘는 3개, 얘는 2개짜리라는 거죠. 얘가 신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장 별표가 높을 것이다? 신선하면 장점은 있어요. 근데 신선한 거를 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, 그리고 굉장히 센, 금액이 큰 요 테마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. 신선함은 아무리 신선해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리 신선한 삼각김밥 먹을래 유통기한 한당한당 할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맛있고 그런 한우 먹을래 골라보면은 답이 오겠죠. 물론 한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한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그럼 한우 먹고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,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.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였습니다.